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연인 사이든 부부 사이든 시간이 길어지면서 관계의 색이 조금은 변하죠. 이건 사람이 변하는 걸까요? 사랑이 변하는 걸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저자 레몬 심리의 감정과 사랑 심리학인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심리 상담 플랫폼으로 심리 상담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준비한 책의 내용 또한 심오한 심리적 이론보다는 생활 밀착형 언어로 정서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실용서에 가깝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사랑과 이별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매번 사랑에 실패하면서 왜 항상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하나뿐인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결혼한 후 점점 식어가는 관계를 가만히 보고 있어도 되는 걸까? 서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실질적인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고, 그래서 그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우화가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사자와 소의 이야기인데요. 소와 사자가 둘이 죽도록 사랑하여 결혼을 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하죠. 그래서 결혼 후 소는 최선을 다해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날마다 대접합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 또한 최선을 다해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역시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소는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이고 사자는 육식동물이니 서로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최상의 음식을 서로에게 대접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 한계점에 도달해 둘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에 대한 불평만 털어놓죠. 그들의 불평은 마침내 이별로 마무리됩니다. 헤어지면서 그들이 서로에게 한 말.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네, 최선을 다했죠. 소는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 또한 마찬가지. 결국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던 사랑은 상대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결과로 그 최선이 최악으로 내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상대의 요구를 정확히 알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우리의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라 생각해 왔지만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사랑도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쟁취할 수 있다고요. 때로는 사랑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때로는 지나친 감정 표현으로 소중한 인연을 놓친 적이 있는 분이시라면 미혼이든 기혼이든 이 책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미있는 챕터들이 참 많습니다. 레몬 한 스푼에서 펴낸 감정과 사랑 심리학. 저는 그중 2개의 챕터 조금 요약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행동. 한 소녀가 속상한 마음을 일기에 적어두었다. 데이트에 몇 분 늦었을 뿐인데 남자친구는 같이 있는 내내 그녀에게 차갑게 대했다. 밥을 먹을 때, 영화를 볼 때, 심지어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도 짙은 침묵만 계속됐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느낌마저 들었다. 소녀는 불안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와 대화로 좋게 풀고 싶었지만 그는 괜찮아,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며 대화를 일축했다.
평소 잠들기 전 보내는 문자 메시지에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녀도 더 이상 계속 물어볼 수 없었다. 한참을 생각해 봤지만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다. 같은 시간에 남자친구도 일기를 썼는데 거기에는 젠장, 오늘 이탈리아가 졌다니 라는 한마디가 전부였다. 네, 남성과 여성의 사고방식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섬세하고 예민한 생각을 남성은 전혀 읽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오히려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삶은 원맨쇼가 아니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성에게 있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아주 좋은 조건의 남자친구라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둘이 있어도 여전히 외롭고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여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에 대한 것 2가지만 살펴볼게요. 첫째, 남성들은 왜 설교를 좋아할까? 무슨 일이든 항상 설교를 늘어놓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며 많은 여성들이 불평을 늘어놓는다. 남편들,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이 무슨 일에 대해 말하든 어떤 대답을 원하든 상관없이 오로지 일에 대한 조언과 해결 방법만 제시해 주려 한다. 회사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이나 짜증나는 상사 뒷담화로 감정을 풀어보려고 하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등 조목조목 따져서 알려주는 통에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2가지다. 첫 번째 이유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예나 지금이나 문제 해결은 남성이 가진 강점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 능력을 과시하고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2번째 이유는 남녀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주요 목적은 단순한 하소연일 때가 많다. 그녀들이 원하는 것은 무뚝뚝한 대답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상대방의 따뜻한 위로와 이해가 전부다. 하지만 남성들은 자신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이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인데 아내는 남편의 잦은 설교가 그저 자신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오해하곤 한다. 둘째, 남성들은 왜 쇼핑을 좋아하지 않을까? 여성에게 쇼핑은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친구 몇 명을 불러 함께 식사하고 쇼핑을 하면 금방 기분이 나아진다. 반면에 남성을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원시시대 남성은 모두 사냥을 했기 때문에 시선을 목표물에 직접 조준하는 능력이 발달해 있다. 그런데 쇼핑을 할 때는 시선이 사람과 물건 사이를 쉴 새 없이 이동하며 분산되어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 쉽다. 남성은 목적 없이 쇼핑하는 것보다 구매해야 하는 물건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신속한 쇼핑을 선호한다. 또한 여성과 남성은 쇼핑의 목적부터 다르다. 쇼핑은 여성들이 여유를 즐기는 방법의 하나로 설사 구매한 물건이 없어 빈손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매우 보람찬 하루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남성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쇼핑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뚜렷한 구매 물건 없이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그날 하루를 버렸다고 할 것이다. 네, 공감되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미 이렇게 진화가 되어 태어난 남녀이기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고 나니 좀 더 상대를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남녀가 어떤 식으로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챕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모르는 척의 미덕.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 남편에 대한 험담을 거침없이 늘어놓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어제도 친구랑 놀다가 늦게 들어와 놓고 오늘 또 늦게 돌아온다지 뭐야? 전화기 너머로 분명 여자 소리가 들리는데 급한 일로 외근 중이라더라?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결혼 생활 중 다툼과 냉전의 소지가 된다. 그런데 다투고 난 후에 왜 이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따졌는지 생각해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너무 힘들이지 않고 서로에게 좋은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그냥 모른 척을 하면 된다. 여기서 모르는 척은 단순히 화를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일일이 따지지 말고 적당히 얼버무려 보라는 의미다. 즉, 생각을 달리 해보라는 말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남성 앞에 여성 2명이 서 있다. 한 명은 매일같이 자신을 미행하고 짜증만 내는 사나운 여성이고, 다른 한 명은 적당히 모른 척을 할 줄 아는 현명한 여성이라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할까? 가끔은 알아도 모른 척 상대방을 지나치게 다그치지 말고 좀 더 자유를 주도록 하자. 그렇다면 여성이 모르는 척 해야 하는 적절한 시점은 언제일까? 1. 거짓말을 했을 때 모르는 척 넘어가 주자. 가끔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면 굳이 일부러 들추어낼 필요는 없다. 끝을 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의 거짓말에 악착같이 달려들 필요는 더군다나 없다. 그저 난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그렇지 라는 말과 함께 의미심장한 의미를 보내며 네가 거짓말한 거 다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을게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면 된다. 항상 남편의 거짓말을 가차없이 폭로하면 두 사람의 관계도 서서히 무너질 것이다. 2. 몰래 숨겨둔 비상금을 발견했을 때는 슬쩍 넘어가 주자. 옷장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몰래 숨겨둔 비상금을 발견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추궁을 시작한다. 이게 다 뭐야? 여태까지 나 몰래 비상금을 모은 거야? 당신 혹시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접근 방식은 바로 다툼으로 직결된다. 돈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툭 하고 질문을 던져본다. 오늘 옷장 정리했는데 정말 지저분하더라. 당신이 비상금을 찾았다는 사실을 내비칠 뿐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면 죄책감을 느낀 남편은 알아서 진실을 고백할지도 모른다. 남편의 지갑에 있는 동전 한 입까지 신경 쓴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질 것이다. 3.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왔을 때는 모른 척 해주자.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신발을 벗기 전부터 오늘 대체 어디 갔었어?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전화는 왜 안 받아? 라며 기관총처럼 질문을 쏘아붙인다. 하지만 이때 늦게 들어온 남편의 겉옷을 묵묵히 받아주면서 일부러 애교를 부리며 뾰로통한 척 물어본다고 가정해보자. 오늘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다음엔 무슨 일 생기면 미리 연락 줘. 그래야 나도 안심하고 기다리지. 이런 부드러운 말투로 속삭이듯 말하면 미안함과 당신을 오래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 죄책감까지 느껴 고마운 마음도 동시에 갖게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 네, 모르는 척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마디로 큰 일은 원칙대로 처리하고 작은 일은 모르는 척 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똑똑한 여성은 자신이 세상의 모든 일에 통찰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을 명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너무 속속들이 알려고 들면 자신의 눈을 아프게 할 뿐 아니라 마음도 지쳐서 결국 결혼 생활에도 피로를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 생활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작은 일은 모른 척 그냥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도 많고 탈이 많기도 한 결혼 생활을 거론하다 보니 언젠가 이회수 작가가 내린 결혼에 대한 정의가 생각이 나네요. 사랑에 대한 착각을 최종까지 수정하지 않은 남녀들이 마침내 세월의 함정 속에 공동으로 투신하는 사건. 냉소적인 건지 재미난 표현인지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과연 결혼은 사람의 무덤인가, 사랑의 결실인가 라는 고민을 하신다면 이왕이면 저자의 말대로 모른 척도 해가면서 나 스스로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기분 좋을 때 이야기해야지 라고 미루어 두다가 까먹어 버립니다. 저의 건망증 때문에 결혼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가끔은 단순하게 사는 것이 세상 편합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것도 가끔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강조하는 것, 그리고 우리 월요일 아침 마음챙김 시간에 매번 이야기하는 것.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도 사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부터가 시작임을 기억하시길 바라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